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인 사주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 사주풀이 이벤트 신청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서 선진역학연구소 또는 사주홀릭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사주홀릭에서 가입을 하시고 활동을 좀 하셔야죠. 유튜브 사주풀이 신청이라는欄을 클릭을 하시면 쭉 올려지는 글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은 코카라는 분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제목이 얼마나 더 나쁜 일이 생겨야 끝날까요? 하고 올렸고요. 여기 게시글 보면 상담도 많이 신청을 하셨던 분이고 한데, 여기 보면 상담 후기도 쓰시고 하셔서 제가 괜히 신경이 쓰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 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 아버지도 3년 전에 암 진단 받으셨고 어머니도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라고 되었거든요. 좀 되게 사주가 왜 이러나 저도 좀 궁금해서 오늘 사주풀이 해볼까 합니다. 자,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사주는 경원년 말띠해에 태어났고요. 이모월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묘일주로 태어났네요. 5월에 정화가 임수를 보고 경금을 봤다라는 것은 사주가 되게 좋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경금이 임수를 생하고 있어서 재생관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는 어딜 가든지 그 조직에서 충성을 다하는 또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주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월에 정화가 그랬으니 걸록격 그래요. 걸록격이라는 것은 나라의 녹을 먹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관이 있고 정인이 있으면 나라의 녹을 온전하게 먹는 것. 그래서 공무원 또는 행정고시 뭐 이런 것들 7급 이상의 공무원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으로 일간이 왕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비견으로 이 일간이 왕하게 될 경우에는 육친적인 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주에서 오화, 묘목 이렇게 해서 인, 비가 이렇게 좀 태왕한 형태이거든요. 그러면 경금이 되게 약해지기 쉽습니다. 육친적으로 경금은 아버지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용신, 희신에 있어서 용신, 어렸을 때는 용신, 그리고 이제 또 관 이런 것들이 아버지를 상징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나를 지켜주는 존재 또는 나를 바르게 살아가려고 얘기해주는 존재를 뜻하기는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월상에 있는 이 임수가 남편을 뜻하기도 하고요.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친적으로 재성도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운의 흐름이 이제 초년의 신사에서 신금일 경우에 이제 그 금생수 이루고 있어서 이때까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러면 08세부터 13세 정도까지 운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화가 오화를 만나서 사오미 방국을 이루잖아요. 그럼 미토가 시지 술토를 톡 치거든요. 이러면 술 중에 신금이 깨지기가 쉽다 그래요. 억부로는 이 일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을 만났기 때문에 이 운이 이제 가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13세부터 18세가 되기 전까지 좀 고생을 하는 그런 운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18세부터 23세 이르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희신이 운에서 왔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활동하기 좋은 또는 내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다거나 그런 대로 이렇게 가정적으로 조금씩 안정이 되었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23세가 지나면서부터 토가 운에서 왔죠. 이 사주 딱 봐도 이렇게 관이 용신이에요. 관용신. 그리고 재성 희신 이렇게 됐거든요. 관이 용신이라는 것은 걸록격의 관용신 그랬으니 성격은 보수적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직업적으로는 안정적인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이런 것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격을 취득해서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은 일반 행정, 경영 뭐 이런 분야의 자격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관 이렇게 갔는데 인성으로의 생 이게 좀 원활하지가 않은 그런 형태이거든요. 묘목이 정화를 생한다라는 거 쉽지가 않은 형태인데요. 그래도 5월에 묘목이 정화를 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생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화가 다자에서 묘목이 너무 이렇게 설이 많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화가 많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또는 성격이 조금 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너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의 흐름이 지금은 이렇게 28세부터 기토가 운에서 왔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무토가 오죠. 이러면 기신으로 식상, 기신으로 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기신이 운에서 대운에서 왔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주가 만 23세 되기 전에 취업을 하고 안정적인 패턴에서 자리를 잡았어야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를 지나고 식상운이 왔잖아요. 지지에서라도 식상운이 왔다라는 것은 23세 지나면서부터 환경적인 요인에서 불만을 갖게 했거나 그러니까 회사를 관두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구조가 좀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이런 패턴으로 가버리면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의 재능이 뛰어남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펙을 많이 쌓아두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30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스펙을 좀 쌓을 필요가 있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운에서 이제 이 재성이 극당하거나 그러면 좀 더 주의가 필요한 건데요. 연주에 있는 재성은 아버지를 뜻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주의 재성, 아버지. 시주의 재성, 누구예요? 시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경호 이랬죠. 이렇게 12운성으로는 욕지. 욕지는 고생하시는 아버지. 쇠지의 시어머니는 죄송스럽지만 성격이 강직한 시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좀 성격이 좀 강한 성품의 시어머니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성이 희신 그랬죠. 희신은 나를 돕는 사람. 용신은 관 그랬죠. 내 목표, 의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관이 튼튼하면, 용신이 튼튼하면 그것을 의지가 잘 안 꺾여요. 근데 관이 좀 약한 형태예요. 왜냐면 지지에 근이 없어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의지 이런 게 좀 약해서 운에서 톡 건들면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천간으로 병화, 무토 이런 거 오면
이 육친적인 피해를 동반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경금이 극당하는 거, 극당하는 거, 임수가 극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경금이 극당하는 병화가 왔을 때, 재성이라는 육친적인 피해, 즉 아버지의 건강, 일, 이런 것들이 잘못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병화가 경금을 극함으로써 임수가 경금의 생을 못 받아서 구몰됐다라는 것은 생이 끊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중단돼서 끊겨버리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희신이 다쳤잖아요. 희신이 다쳐서 용신이 힘을 못 쓰는 상황. 예, 구신으로서 희신이 극당하면 용신이 힘을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면 희신이 극당했잖아요. 육친적으로는 재성은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건강 또는 일, 이게 잘못되어서, 또는 이제 가정적인 것 말고 회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나를 지원해 주던 윗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기에 생겨난 문제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16년 이런 시기가 2015년부터 발생한 문제예요. 발생한 문제가 2016년에 드러나서 재성이라는 아버지의 건강, 이것이 나빠지기 쉽고, 또는 회사라든지 직장에서는 나를 감싸주고 이뻐해주는 윗사람이 잘려져 나간 거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가 오면 임수가 다치죠. 이러면 수가 다쳤으니 목이 약해지거든요. 이러면 뭐예요? 예, 목이 오화에 설을 잘 당할 듯. 이러면 또 이제 어머니가 힘들어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2018년 이런 운인 것 같고요. 올해 기해년이죠. 천간 기토가 임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기토 타김하여 안 좋다고들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 좋다고 하지만 기토가 임수를 보면 그 흐름이 빨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임수는 흐르는 물이잖아요. 그 흐르는 물이 흙탕물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이 흙탕물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흐름이 빠르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멀리까지 흘러갈 수 있어요 하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멀리 가란 얘기예요. 작년은 관이 극당하여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서 직장을 다녔더라도 관두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곳을 가기 쉬워요. 왜? 마음이 허황되어서 내 자리가 아닌데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올해 기토가 와서 임수를 봤으니 멀리 갈 생각하세요. 그래요. 외국 또는 외국계 기업,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고향을 떠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기토가 경금을 만났으니 뭔가 대중적이고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을 해볼 생각도 하세요 하는 거고요. 정화가 기토를 만난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결실을 얻으러 돌아다니세요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올해 식신운이거든요. 식신은 노력한 만큼 결실 보기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생각하시면서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지지에서 받아주는 것은 일밖에 없네요. 일지는 개인적인 생각 뭐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지지에서 안 받아준다라는 것은 안정이 쉽지는 않아요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내년이 경자년이잖아요. 연, 월을 충하고 들어오는 자수가 연과 월을 충했으니 국가적 또는 직업적 변동, 이동 이런 것을 상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그러니까 올해 가을 지나면서부터 외국과 관련되는 또는 외국을 나가는 그런 쪽의 직업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저 사주에서 걸록격의 관용신이고 경금이 생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자격 취득 또는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그냥 단순히 면접만 보고 그러는 데가 아니라 조금 이름 있는데 또는 뭔가 좀 커 보이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어 보이는 그런 회사를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지로 해수가 와서 관이록을 보게 되었네요. 즉, 이 관은 용신이죠. 용신이 운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시험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자격 취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취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수가 일지에 합하였어요. 그러면 가을쯤 되면 해, 묘, 미 하면서 미토가 월, 연, 월, 시 이렇게 건들거든요. 이러면 가을쯤 되어야 취직이 되지 않을까. 작년보다 좀 좋은 상황일 것 같고요. 올해 내년 하면서 차차 풀려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다만 대운이 이때 28세부터 32세 이때는 뭐 그냥저냥 뭐 그러려니 하시고 38세부터 42세 이 사이에 또 경건이 한번 오거든요. 뭐 이때 그래요. 그냥 회사를 42세까지 다니다가 관둘 생각하십니다. 왜? 관은 남편, 직장, 가정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상관이 관을 톡 쳤으니 직장, 남편, 가정 이런 것들 중 하나가 깨지기 쉽죠. 그러면 뭘 버리면 돼요? 직장.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직장을 계속 다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럽니다. 언제까지? 42세까지. 지지로 오는 인성은 한신이죠. 물론 억부를 깹니다만 독한 마인드가 형성되었다면 격생하니 활동 무대가 넓어지죠. 비단 올해 문제만이 아니라 경금이 임수를 보고 임수를 잘 생하는 것은 임수의 수원이 강하여 물살이 멀리까지 가게 되죠. 외국과 관련되는 이런 일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조금 더 안정되고 원활하게
풀려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우는 48세에 들어오는 정화가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는 거니까 극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맞춰주고 환원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공부를 꾸준히 해 두시면 이때쯤 뭔가 누군가 뭐 같이 해보자 라거나 이럴 수 있죠. 명성을 이용할 수 있는 내 재능을 빌려줄 수 있는 시기라고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쉽지 않은 시기예요. 쉽지 않은 시기예요.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할 시기죠. 그러니 꿋꿋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애정적인 성향은 사주가 난조 살짝 해졌죠. 난조 습해야 잘 달라붙죠. 습해야 잘 달라붙는데 난조하니 사람이 왔다 가도 그냥 가죠. 그래서 결혼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조건 보고 하세요. 그냥 사랑 네. 다 필요 없어요. 조건이 좋아야 합니다. 그 조건에서는 네, 돈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말 있어요. 어려서는 돈이 최고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 그 말이 맞더라.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돈을 따라서 결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이랑 일간이 합했으니 남자를 만날 때는 조건을 안 볼 수 없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관이 근을 내리지도 않았고 운에서도 근이 안 왔고 이러니 남자가 실속은 없을 수도 있지요. 대신 시댁은 경금, 경술, 쇠지는 약하지 않아요. 왜? 왕해서 쇠해졌거든요. 이 말은 한때 권력자 또는 한때 잘나가던 집안 출신 남자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임수가 근을 내리든 경금이 근을 내리든 하는 띠가 인연이 될 수 있고 그런 띠가 좋습니다. 신년생 원숭이띠, 해년생 돼지띠. 뭐가 좋냐? 신년생이 최고로 좋아요. 자, 원숭이띠 있으면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사주풀이를 했는데요. 자, 사주는 참 생도 잘 되고 바른 마음을 갖고 당당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23세부터 그것이 흔들리는 운을 살았어요.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거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올해 가을쯤 되면서부터 혹시 외국이라든지 외국과 관련되는 그러한 일들이 제의가 들어오면 한번 가봐요. 그러면 어쩌면 좋은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걸로 상담 마무리할 거고요. 화이팅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그런 말이 있죠. 나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나의 그릇을 더욱 크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네, 화이팅입니다.